안녕하세요, 여러분. 투자 세계의 복잡한 퍼즐. 오늘은 2025년 미국 금리 정책과 관세 정책이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에 대한 현명한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심도 있게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히 주식 투자에 막 발을 들인 초보 투자자분들을 위해 거시경제 정책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수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영상 하나로 거시경제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통찰력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2025년의 거시경제 환경을 되짚어 보겠습니다. 2025년은 미국 금리 정책의 변화, 관세 정책의 변동성, 그리고 인공지능, 즉 AI 혁명에 힘입은 주식 시장의 강세가 유독 두드러졌던 한 해였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 즉 연준의 금리 인하 결정은 주식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지만, 동시에 앞으로의 금리 인하 속도와 그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시장에 상당한 변동성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은 무역 불균형 해소와 국내 산업 보호라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을 초래하고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죠. 이처럼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이 뒤섞여 2025년의 시장은 그야말로 역동적인 한 해를 보냈습니다. 이러한 거시경제적 요인들은 단순히 뉴스의 한 조각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 결정과 수익률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요소들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 핵심 요소인 금리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연준은 왜 금리 인하를 단행했을까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첫째, 2025년 중반부터 미국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고용시장의 둔화, 제조업 생산 지표 하락, 소비심리 위축 등 다양한 경제 지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연준은 이러한 경기 둔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경제의 경착륙을 막고 완만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금리 인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둘째, 연준의 목표치인 2%를 밑도는 물가 상승률도 금리 인하의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경기 부양을 위한 금리 인하 여력이 생긴 것이죠. 이는 시장에 긍정적인 신호로 작용하여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고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기대하게 했습니다. 셋째,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와 같은 외부 변수들도 금리 인하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 특정 지역의 정치적 불안정 등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때 연준은 금리 인하를 통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고 안정성을 확보하려 했습니다. 2025년 12월 기준으로 연준은 무려 3회 연속 금리를 인하하여 기준 금리를 3.50%에서 3.75% 사이로 조정했습니다. 이는 분명 시장의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으며, 투자자들에게는 저금리 환경에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큽니다.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금리 경로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부 위원들은 2026년에 한 차례 정도만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거나, 심지어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하는 금리 동결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인플레이션 재상승 가능성이나 예상보다 견조한 경기 흐름을 우려하는 시각에서 비롯됩니다. 반면 다른 위원들은 경기 상황을 좀 더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인하를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이처럼 연준 내부에서도 금리 경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 결정은 발표되는 경제 지표 하나하나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실업률, 소비자 물가지수 CPI, 생산자 물가지수 PPI와 같은 인플레이션 데이터, 소비자 심리지수,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PMI 등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꾸준히 주시하고 분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통해 연준의 다음 움직임을 예측하고 자신의 투자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하는 한국 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원화 강세 압력이 높아집니다.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달러 대비 원화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여지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이 미국보다 금리를 더 많이 내리면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커지면서 원화 가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환율 변동성을 키우고 국내 물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행채 금리 상승과 같은 국내 요인들도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국내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성이나 가계부채 문제 등이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결정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하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예측하기보다는 다양한 경제 변수들을 함께 고려하여 보다 면밀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핵심 요소인 관세 정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집권 시기에 무역 불균형 해소, 국내 산업 보호, 그리고 국경 보안 강화 등을 명분으로 다양한 관세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논리뿐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배경도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캐나다, 멕시코,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 대한 관세가 부과되었고, 특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는 최대 20%까지 인상되는 등 전례 없는 수준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2025년 초 2.5%에서 무려 18.3%로 급등하며 1934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관세율 급등은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글로벌 무역 질서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관세 정책의 영향은 여러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첫째, 글로벌 공급망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특정 국가의 제품에 높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기업들은 생산 기지를 옮기거나 부품 조달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비용 증가와 생산 차질로 이어지며 기업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공급망 재편 과정은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어려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 경영에 불확실성을 더했습니다. 둘째, 기업의 생산 비용 증가는 곧바로 물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합니다. 기업들이 증가한 관세 비용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게 되면 소비자들은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구매해야 합니다. 이는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요인이 되며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의 관세 정책은 다른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유발하며 무역 분쟁을 심화시켰습니다. 이러한 무역 분쟁은 글로벌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수출입 기업들은 예측 불가능한 관세 장벽에 직면하여 투자 계획을 수정하거나 생산량을 조절해야 하는 등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관세 리스크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업들은 공급망을 특정 국가에 집중하는 대신 여러 국가로 다변화하여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탈중국 전략이나 프렌드 쇼어링 우방국 간 공급망 구축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해외 조달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조달 비중을 늘리려는 노력도 보입니다. 이는 자국 내 생산을 강화하여 관세 변동의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시도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세 인상에 대비하기 위해 장기 계약을 체결하거나 환율 변동이나 관세 인상으로 인한 손실을 해징하는 금융 기법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대응 전략은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관세 정책의 변화가 특정 기업이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평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수혜를 입거나 피해를 입는 산업 및 기업을 선별하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미국 주식시장은 연준의 금리 인하, 혁신적인 AI 기술 발전, 그리고 견조한 기업 실적에 힘입어 역사적인 강세장을 기록했습니다.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등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고무적인 한 해였습니다. 이는 기업들의 이익 증가와 저금리 환경에서 자금 조달 비용 감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특히 AI 혁명의 영향은 주식 시장의 흐름을 주도했습니다. AI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반도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서비스 등 핵심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관련 기업들의 실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술주는 시장 전체의 성장을 견인하는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2025년 주식 시장에서는 에너지, 금융,
산업재 섹터가 지수 흐름을 견인했으며 특히 AI와 반도체, 헬스케어 및 바이오 섹터가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AI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IT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고 헬스케어 분야의 신약 개발, 산업재 분야의 생산성 향상 등 전방위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주식시장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AI 관련 기업들의 고평가 논란과 더불어 미국 대선을 포함한 여러 정치적 리스크가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즉 BOFA는 향후 10년간 S&P 500 지수가 연평균 0.1% 하락할 것이라는 다소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는 시장이 과거와 같은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로 접어들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낙관적인 전망과 비관적인 전망을 모두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와 성장 잠재력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복잡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첫째,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자산을 축적하는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시장은 항상 오르내림을 반복합니다. 단기적인 등락에 반응하기보다는 기업의 본질, 가치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산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특히 초보 투자자일수록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분산 투자와 적립식 투자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정 자산에 모든 것을 투자하기보다는 달러 자산 비중을 적절히 조정하고 금, 채권, 원화 표시 자산 등 다양한 자산으로 분산 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는 시장의 예측 불가능성에 대비하고 전체 포트폴리오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예를 들어 주식 시장이 불안정할 때 채권이나 금과 같은 안전 자산이 포트폴리오의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해외 투자 비중을 늘릴 경우 미국 주식뿐만 아니라 유럽,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의 시장에도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환율 변동에 민감한 수출 기업의 경우 환해지 전략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선물환이나 통화 옵션과 같은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환율 변동에 따른 잠재적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환해지 전략은 기업의 수익성을 안정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인 투자자들도 해외 자산에 투자할 경우 환율 변동이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환율은 주식 가격 변동과 더불어 총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할 때는 환율 변동에 대한 자신의 노출 정도를 파악하고 필요하다면 환해지형 상품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요소들도 있습니다. 첫째, 정치적 요인입니다. 2025년과 2026년은 미국 대선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선 결과나 주요 교역국들의 정책 변화는 시장에 예상치 못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후보의 당선이 예상될 경우 해당 후보의 경제 정책 공약에 따라 시장의 특정 섹터가 크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적 흐름을 꾸준히 주시하고 이러한 변화가 경제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뉴스를 보는 것을 넘어 각 후보의 정책 방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둘째,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대비해야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발생하는 매우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의미합니다. 만약 경제 성장은 둔화되는데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높아진다면 기업 실적 악화와 소비 위축이 겹치면서 주식 시장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이익이 감소하고 소비자들은 구매력을 잃어 경제 활동이 전반적으로 위축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방어적인 투자 전략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기 방어적인 섹터에 투자하거나 물가 상승률을 방어할 수 있는 실물 자산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미국 연준 독립성 훼손 우려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러한 움직임이 앞으로도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연준의 독립성이 흔들린다면 이는 달러 가치에 악영향을 미치고 국제 금융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통화 정책의 신뢰성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정치적 압력과 연준의 대응을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경우 통화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는 곧 시장의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은 미국 금리, 관세, 그리고 주식 시장에 있어 중요한 변곡점이 된 한 해였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여전히 높은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초보 투자자들에게는 더욱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회는 항상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적인 시장의 노이즈에 흔들리지 않고 거시경제의 큰 흐름을 이해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유연하게 대응하는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꾸준히 학습하고 분석하며 여러분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나가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